안녕하세요. 우리 정리지하고요. 프린트 답 같이 한번 보면서 또 요에덱스 선생님 마무리 짓도록 합시다. 자, 그럼 정리지부터 바로 그냥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자목과 선길자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는 게 바로 이 작품의 특징이라고 했죠. 앞에서 선생님이 본문에서도 설명했고 학습활동에서도 설명했고 그렇기 때문에 정리지에서는 그렇게 막 구구절절하게 하지는 않을게요. 알겠죠? 자, 자목은 바로 이제 이덕무의 제자고요. 선교자가 이덕무였어요. 자목이 바로 당시 허위의식을 지닌 양반은 계층을 대표하는 인물이고요. 선교자는 바로 이제 새로운 인물형을 제시하는 조선 후기의 실학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대화가 이렇게 가고 있다라는 거 이제 보시면 됩니다.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자목이요. 벗이란 소중한 것인데 선길자가 마을에서 가장 비천한 사람과 교분을 맺고자 하는 것이 부끄러워요. 그래서 저는요 제자하기 싫어요. 그러니까 선길자가 칭찬을 하거나 그러니까 이제 겉으로만 사람을 사귀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게 되죠. 칭찬을 하거나 잘못을 지적할 때 일정 선을 지켜 지나치게 하면 안 되고 장점의 경우에는 은근히 말해줄 수 있어야 된다. 겉으로 사귀는 방법을 알려주니까 자목도 짜증을 냈어요. 뭐라고 했냐? 아니 선길자가 시정 잡배나 하이들의 사귐으로 자신에게 가르침을 주려 한다고 못마땅하고 있죠.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자목이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바로 이제 어떤 사람을 볼 때 내적인 특정보다는 외적인 조건을 중시해서 인물을 평가하는 인물이구나. 그리고 이제 시정 잡배나 하인들의 사귐인데 겉으로 사귀는 것은 그것을 저에게 하라고 하시나요? 라고 하는 걸 봤을 때 양반이라는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구나. 체면과 명분을 중시하는 인물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말했을 때 선길자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자, 엄행수에 그럼 내면이 출중한 사람을 본받아서 너도 내면으로서 사람을 사귀어야지. 자, 내면을 얘기했을 때 엄행수의 된다면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도의로서 벗을 사귀는 태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네요. 자, 이걸 봤을 때 선길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신분이나 귀천에 상관없이 인물의 내적 특성에 주목해서 사람을 평가하는 인물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죠. 자, 선글자가 생각한 바람직한 친구 사귐, 그러니까 거짓으로 친구 사귀는 거 말고요. 바람직하게 사귀는 건 뭐라고요? 내면을 가지고 내면이 통하는 바로 그런 친구의 사귐을 얘기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해관계나 아첨으로 사귀는 거 이거 어떻게 사귀는 겁니까? 내면으로 사귀는 게 아니고 겉으로 사귀는 것이죠. 이건 바람직한 관계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마음으로 사귀는 거 이게 바로요 뭐예요? 내면으로 사귀는 사귐이죠. 이것이 바로 선글자가 생각한 바람직한 친구의 사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사귀어야 덕과 의리가 통하는 벗을 만나게 되면 그 내면이 통하는 친구를 사귀게 되면 덕과 의리가 통하는 그런 친구를 사귀게 되고 이렇게 친구를 사귀게 되면 시간이나 공간에 상관없어 아무리 멀리 있거나 아무리 멀리 있거나 아무리 시간이 떨어져 있더라도 그런 친구는 괜찮다. 그렇지? 그렇게 얘기를 했죠. 멀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도의로서 바로 내면으로서 우리가 사귀는 것이 중요하다. 자, 엄행수의 인물됨에 대한 선글자의 평가. 엄행수가 이제 내면이 이제 튼실한 사람이라서 새로운 인물형으로서 이제 선글자가 제시한 인물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글의 특징은 바로 이런 이제 행동이 나오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이제 어떤 인물이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끌어낼 수 있으면 된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이런 행동을 했다는 거야. 먹을 때는 착실히 먹고요. 그러니까 먹을 때는 먹고 걸을 때는 잘 걷고 졸음이 오면 자고요. 웃을 때는 웃고 가만히 있을 때는 바보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에서 꾸밈이 없는 그런 모습. 온갖 종류의 똥을 모아서 돈을 번다라는 것에서 어쨌든 자신의 일을 하고 돈을 정당하게 버는 거죠. 그러니까 정이 어긋나지 않는 이익을 추구한다. 자, 손바닥에 침을 발라서 삽을 딱 잡고는 새가 모이를 쪼든 먹든 구부정히 허리를 구부려서 일에만 열중한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일만 열심히 하는 성실한 태도. 자, 그러면서 화려한 미관이나 좋은 음악 같은 거에 화려한 이 음악이나 화려한 옷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굉장히 검소하고 소박하구나. 그렇지? 또 아침과 저녁에 밥 한 사발이면 흡족하고 고기를 먹지 않는다. 화려한 삶을 추구하지 않는 소박한 태도. 자, 반반한 옷이나 새로운 옷은 더러운 흙을 짊어질 수 없어요. 소매가 넓은 옷은 실용적이지 않아요. 이걸 봤을 때 실용성을 중시하는 태도. 작가가 결국에 말하고 싶은 건 뭐겠어요? 작가 박지원은 자, 엄행수의 이런 삶의 자세 이런 내면을 칭송을 하면서요 허례의식에 얽매이고 허위의식을 지니고 있는 당대 양반을 비판하고 풍자하는 의도가 있고요. 그로 인해서 자,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바람직한 인간사 바로 조선 후기의 실학사상에 걸맞는 우리 새로운 세계에 걸맞는 새로운 인간상은 바로 예덕 선생과 같은 인물입니다. 라고 하는 바람직한 인간상인 예덕 선생을 제시하고 있죠. 그렇죠? 자, 여기까지 하면 정리지 끝났고 뒤에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OX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다음에 설명이 맞으면 O, 틀리면 X표를 하시오. 자, 선결자의 제작인 자목은요, 엄행수가 마을에서 가장 비천한 마길꾼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다고 해서 똥을 치우는 일이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엄행수는 화려한 미관이나 좋은 음악에, 좋은 풍악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렇죠. 소박하고 검소한 사람이었어요. 엄행수는 매일 아침에 의관을 갖추어 있고요. 이웃들을 두루 찾아다니면서 인사를 한다. 매일 아침에 갔나요? 그거 아니죠. 정월 초하루에 갔죠. 1월 1일 날 그때 갔죠. 매일매일 간 건 아니에요. 자, 유명한 사대부들이 성길자의 제자가 되기를 청하였지만 그렇죠. 성길자는 오직 엄행수만을 제자로 받아들였다. 뭐가 들렸을까요? 제자로 받아들이지 않았죠. 맨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뭐라고 그랬어? 이 사람의 덕성은 너무나 뛰어나다. 그러니까 내가 감히 그 사람을 제자로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나는 엄행수를 스승으로 모신다고 한 것일세. 그래서 나는 엄행수의 이름을 감히 부르지 못하고 예덕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일세. 스승님으로 모시고 있었네요. 선생님으로 모시고 있었지. 제자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자, 엄행수의 생업은요, 마을 안에 뭐를 치우는 일이었습니까? 똥을 치우는 일이었고요. 자, 이 사람의 이름에 대한 설명이죠. 우리가 앞부분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행수라는 것은 이제 막노동꾼 중에서 나이가 많은 사람을 행수라고 했고, 이 사람의 성이 엄씨였다는 거. 선결자는 아무런 노력 없이 재물을 모으게 되면 막대한 부를 축적하더라도 그 이름에서 썩은 냄새가 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사고방식은 적당하게 일을 하고 그거에 맞는 돈을 벌어야 된다. 그것이 정당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 그러면 보시면 이제 요거는 그냥 이제 잊어버리시고 그냥 요것만 보시면 됩니다. 이 글에서 자, 작가의 현실 인식을 대변해서 전달하고 있는 인물은 누구인가요? 작가의 바로 그 작가인 박지원의 생각과 동일한 사람은 누군가요? 자목이에요, 성글자예요. 바로 성글자가 되겠죠. 이 글에서 선귤자와 그리고 이제 가치관의 차이를 갈등하고 있다. 자, 그래서 글 속에서 선귤자와 대립하고 있는 인물은 누군가요? 가치관의 차이로 바로 자목, 바로 자신의 제자가 되겠죠. 자, 당시 양반들을 상징하는 인물로 바로 체면과 명분을 중시하고 있는 인물은 누구인가요? 바로 자목이 되겠죠. 선귤자의 제자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특정 인물의 삶을 통해 특정 인물 누구예요? 바로 여기서 예덕 선생이죠. 예덕 선생의 삶을 통해서 바람직한 인간상, 그렇지,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인간상을 제시하고 있다. 맞죠? 자, 요약적인 진술을 바탕으로 인물에 대한 정보를 정보 제공하고 있는 부분은 어디입니까? 이 앞부분에 여기 있죠. 자, 예덕 선생이란 이런 사람이에요. 정본탑의 동쪽에서 살면서 날마다 마을 안에 똥을 치는 일을 생업으로 삼고 지내는데 마을 사람들은 모두들 그를 엄행수라고 불렀소. 자, 왜 엄행수라고 불렀냐 하면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이요 라고 이 사람에 대해서 요약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정보를 주고 있죠. 그러니까 맞네요. 자, 문답 형식을 통해서 작가 의식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자, 이 글은요, 전체적으로 전부 질문하고 대답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자목이 선귤자에게 따져 묻기를 이렇게 물어봤죠.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대답을 또 선귤자가 하죠. 그러니까 묻고 답하고. 보시면 여기 또 역시 뭐 자목이 또 이렇게 얘기할 때 때문이지 하고 이제 선귤자가 대답을 딱 하고 나서 또 그러지 않겠는가 또 질문했죠. 그러니까 자목이 또 이러는군요. 그러니까 또 선귤자가 대답하고 서로 대화하고 묻고 답하고 서로 이렇게 대화의 형식이에요. 자, 반복되는 사건을 제시하여 사건이 막 반복되고 있습니까? 똑같은 사건이 계속 나오고 있나요? 그런 건 없죠. 또 그것을 통해서 인물들의 갈등이 심화되고 또 인물들이 싸우고 있나요? 또 그런 것도 아니죠. 그냥 단순히 예덕 선생에 대한 이제 특징을 쭉 나열하고 있고 예덕 선생에 대한 이제 가치관의 차이로 인해서 서로 대화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갈등이 있는 것이지 사건이 계속 반복되어서 인물들이 서로 갈등하고 있는 건 아니죠. 같은 인물에 대한 시각의 차이. 그치, 같은 인물 누구예요? 예덕 선생에 대해서 시각의 차이가 있죠. 자목은요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선귤자는요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것을 대화를 중심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맞는 게 되겠네요. 자, 2번을 볼까요? 다음 중 법가의 사귐에 대한 선귤자의 생각. 자, 친구와 사귈 때 어떻게 사귀어야 되냐. 보기 어려운 것은 자, 볼까요? 이번에 볼까요? 자, 1번. 자, 아주 먼 옛적에 살던 사람과도 벗을 수 있다. 그렇다고 했죠. 먼 옛적에 살던 사람과도 마음이 통하고, 진정하게, 덕과 의리를 통하게 우리가 진정한 내면적인 사귐을 하게 되면 그 사람과도 친구를 할 수 있다라고 했죠. 자, 이거는 그러니까 단서가 붙는 거야. 항상 이제 내면으로서 사귀어야 되는 거야. 자, 이 부분 나와 있나요? 본문에 나와 있나요? 나와 있죠? 보시면 여기 있죠? 천국의 옛사람과 벗해도 먼 것이 아니다. 단서는 이제 내면으로 통하는 친구를 사귀었을 때 이제 그럴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2번을 볼까요? 덕과 의리가 통하는 벗을 만나려면 어떻게 마음으로 사귀어야 된다. 그렇지? 마음으로 사귀어야 된다고.
나오죠? 마음으로 사귀어야 덕과 의리가 통하는 벗을 만나게 되는 것이다. 나와 있죠? 그러니까 내면으로 사귀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익과 손해를 따져가며 친구를 사귀면 관계가 지속되기 어렵다. 이익과 손해를 따져가며 친구를 사귀는 거 이거 뭡니까? 겉으로만 친구를 사귀는 것이죠. 그럼 이 관계는 지속되기 어렵다라고 선귤자가 얘기를 했죠. 보시면 나와 있어요. 이해관계로 사귀게 되면 지속되기가 어렵고 처음으로 사귀어도 이거 다 뭡니까? 겉으로 사귀는 거죠. 오래 갈 수 없다.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도 겉으로만 친구 사귀는 거 오래 못 간다고 다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겉으로만 친구 사귀시면 안 됩니다. 자, 멀리 살아서 얼굴을 직접 볼 수 없는 사람과도 훌륭한 친구가 될 수 있다. 단지 어떻게 사귀게 된다면 내면이 통하게 사귀게 된다면 그렇다 했죠. 내면을 통하는 사귐을 가지게 된다면 마음이 통하는 사귐을 가지게 된다면 멀리나 떨어져 있는 사람과 사귀어도 먼 것이 아니다 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내면이 통하는 사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5번을 보시면 잘못을 호되게 꾸짖거나 나무라더라도 화를 내지 않는 사람과 사귀어야 된다. 그런 말 나와 있나요? 그런 말 없죠. 근데 이런 사람 이상하지 않을까요? 생각해보세요. 잘못을 호되게 꾸짖거나 너 그거 잘못했어 하고 확 말하고 그 사람에게 화를 냈는데도 그 사람이 화내지 않고 허허허허 약간 이상한 사람 같은데 근데 이런 말은 일단은 본문에는 없습니다. 네, 약간 이상한 사람이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서술형 밑에 볼까요? 3번. 자, 자목과 선귤자가 사람 됨됨이를 평가하는 관점이 어떻게 다른지 서술하시오. 자목은요. 예덕 선생은 어떻게 봤어요? 바로 외적인 조건을 중시해서 평가하는 인물이었죠. 선귤자는 어떤 인물이었어요? 바로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태도, 됨됨이 등의 내적인 특성에 주목하는 인물이었다. 이런 가치관의 차이를 보이고 있더라. 이 사람은 외적인 거에만 집착하고 이 사람은 내면적인 것을 중시하는 사람이더라 라고 하는 이제 가치관의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고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이게 이제 포인트예요. 글을 이제 서술해서 쓸 때요. 자, 그럼 4번을 볼까요?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보기를 봐야겠죠. 보기는 뭡니까? 우리가 학습활동에서 엄청나게 열심히 했던 부분이죠. 전이라고 하는 거의 양식적인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쭉 했죠. 그냥 한번 쭉 읽어봅시다. 어차피 다 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왜냐? 선생님이 학습활동 설명하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굳이 또 안 할 거예요. 알겠죠? 자, 그냥 한번 읽어봅시다. 저는 한 인물의 생애와 업적 등의 사적을 기록하여 후세에 전하는 것으로 전통적인 서사물의 한 유형이자 한문문체의 하나이다. 저는 관습적으로 시작 부분에서는 인물을 소개하고 중간 부분에서는 인물의 사상, 행적 등을 제시하여 인물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드러낸다. 그리고 끝부분에서 인물을 논찬하는 내용을 제시한다. 전의 작가층이 점차 확대되면서 대상 인물도 역사적인 업적을 남긴 인물에서 다양한 신분이나 직업을 가진 인물들로까지 확대되었는데 이는 교화를 중시하는 사회적인 경향에 따라 세인들로 하여금 충효나 신의 등의 여러 주제들에 대한 교훈을 폭넓게 얻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자, 그럼 이것을 바탕으로 내용을 이해하시면 되겠죠? 1번 제목이 예덕 선생전인 것으로 보아 윗글은 예덕 선생의 사적을 기록한 것이겠고 역사적인 기록을 한 것이겠고 자, 왜냐면 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사적을 기록하여 후세에 전하는 것이다. 위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제목이 앞에 예덕 선생이니까 그렇구나. 예덕 선생의 인물에 대한 사적을 기록해서 후세에 전하는 거. 그게 전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렇게 연결해서 보시면 되겠죠. 자, 예덕 선생의 행적과 특성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을 보니 우리가 이 부분은 바로 전에서 중간 부분이겠군. 그래서 중간 부분에 우리가 뭐가 나타난다고 했어요? 인물에 대한 사상, 행적, 이런 인물의 특성 이런 걸 제시한다고 했죠. 근데 보시면 엄행술한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쭉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렇구나. 처음, 중간, 끝 부분 중에서 중간 부분에 해당되겠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덕 선생의 직업이 똥치는 일인 것을 보니 전의 대상 인물이 확대되었음을 알 수가 있군. 그렇다고 했죠. 전의 작가층이 점점 확대되면서 대상 인물들도 다양한 신분, 다양한 직업 인물들까지 확대되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똥치는 인물까지도 이렇게 대상 인물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나아가 예덕 선생을 예찬하는 이유를 통해서 독자들에게 바람직한 인간생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군. 그렇지. 나 바로 선귤자가 예덕 선생을 예찬하는 이유 덕성이 뛰어나다. 자, 이걸 통해서 이걸 읽는 독자들도 바로 바람직한 새로운 인간상 본받아라 하는 교훈을 주고 있군. 어디서 나와 있습니까? 당시에 조선시대는 교화를 중시하더라. 그래서 교훈을 폭넓게 교훈을 폭넓게 얻도록 하기 위해서 전이라는 것을 사용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예덕 선생 전에서는 예덕 선생이 뭔가 교훈을 줄 만한 인물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제 추론을 할 수가 있겠죠.
자, 5번은 아닌데요. 왜 아닐까요? 예덕 선생이 매해 정월 초하루에는 일을 쉬고 일을 쉬었습니까? 아니죠. 일을 쉬지 않았죠. 정월 초하루에는 의관을 제대로 갖춰 입고 새 옷을 입고요. 이웃들을 두루 찾아다니면서 세배를 했어요. 그래서 예의 있는 태도를 설명할 때 있었죠. 일을 쉬고 막 그러진 않았어요. 왜 일을 쉬는 것이죠? 그런 거 없었죠. 오히려 이 사람은 자신의 본분에 충실한 사람이었으니까 일을 충실히 하는 성실한 태도가 있는 사람이었죠. 어쨌든 일을 쉬고 이 부분이 틀렸네요. 5번을 봅시다. 다 윗글에 쓰인 인물 제시 방법으로 적절한 것은 이제 엄행수라는 인물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냐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죠. 자, 외양 묘사를 통해 이제 엄행수의 겉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까? 엄행수의 지금 겉모습 여러분 알아요? 지금 이 글을 읽고 모르겠죠. 겉모습을 묘사한 거 하나도 없어요. 이 사람의 내면의 덕성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구구절절하게 얘기를 했지만 이 사람의 겉모습 알아요, 여러분? 이 사람 얼굴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이 엄행수를 풍자하고 있어요. 풍자라는 것은 부정적인 인물을 대할 때 쓰는 거죠. 심지어 풍자하고 있지도 않아요. 전혀 맞지 않는 설명이네요. 다른 인물과의 비교를 통해서 일단 다른 인물과 비교하는 게 있어요. 엄행수밖에 나오고 있지 않잖아요. 엄행수만 나왔어요. 엄행수. 언니 엄행수. 그치? 다른 인물과의 비교 같은 거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엄행수를 바라보고 있는 자목과 바로 선글자의 가치관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볼까요? 비유법을 활용하여. 자, 비유법 중에서 우리가 직유법 같은 경우를 보시면 뭐뭐 같이, 듯이, 처럼 뭐 이런 거 들어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 거를 활용해서 엄행수의 행동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였다. 자, 뭐 예를 들면 뭐뭐 같이, 듯이, 처럼 들어간 거 찾아주면 되겠지. 뭐 예를 보시면 가만히 있을 땐 바보처럼 보인다네. 그렇죠? 자, 잘 때는 개처럼 웅크리고 잔다네. 이런 식으로 이제 비유법을 사용해서 이 사람의 행동을 잘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뭐. 자, 엄행수의 구체적인 행동을 나열해서 인물 됨됨이를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구체적인 행동들이 여기 보시면 쭉 나와 있죠. 이런 행동을 한다네, 이런 행동을 한다네, 이런 행동을 한다네 라는 것을 쭉쭉쭉쭉 나열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런 행동을 하는 인물의 특징이라네 이렇게 보여주고 있으니까 맞는 게 되겠죠. 자, 그러면 서술요 6번을 봅시다. 윗글을 읽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독자가 얻을 수 있는 깨달음을 정리하고자 한다. A에서 C에 들어갈 내용을 서술하시오. 자, 행동을 통해서 어떠한 특성을 이끌어낼 수 있으면 되는 것이죠. 자, 온갖 종류의 똥을 모아서 돈을 벌어도 염치에 손상을 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똥을 모아서 정당하게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돈을 버는 이익을 추구할 때도 정의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라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거야. 일을 하고 정당하게 돈을 벌자. 뭐 그거. 자, 그 다음 볼까요? 손바닥에 침을 발라 삽을 잡고는 새가 모이를 쪼아 먹든 구부정이 허리를 구부려서 일에만 열중한다. 일에만 열중하는 성실한 태도. 알겠죠? 그러니까 자신의 일을 할 때는 성실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엄행수의 행동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겠네요. 자, C를 볼까요? 화려한 미간이나 좋은 풍광에 관심을 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검소한 태도죠. 그렇죠? 자, 그리고 아침이나 저녁에 밥 한 사발이면 흡족하지 고기 같은 사치스러운 거 먹지 않아요. 검소한 태도죠. 자, 그리고 더러운 흙을 짊어질 수 없다는 이유로 새 옷을 잘 입지 않아요. 그렇죠? 그거 봤을 때 실용성을 중요시하는 태도네요. 자, 그리고 정월 초하루 아침이 되면은 새 옷으로 딱 갖춰 입고 세배를 하는 태도가 있었죠? 어때 예의를 갖출 줄 아는 태도를 가지고 있네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엄행수의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의 특징들을 이끌어낼 수 있으면 예덕선생전은 다 끝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예덕선생전에 관련된 모든 문제를 다 풀어봤네요. 여러분들 시험 잘 보시고요. 이번 학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뒤에 선생님이 이제 고전 작품 좀 몇 개 남았죠? 고전 작품 몇 개 남은 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전 작품 공부하는 학생은 이제 다시 한번 이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고전 작품 한 3개 정도 남았는데 그거 하고 나서 그거 끝난 다음에는 선생님이 그 문학사 강의 하다 말았잖아요. 그래서 문학사 강의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제 시험 다 보고 나서는 여러분들은 이제 쉬시고 선생님은 이제 문학사 강의를 한번 쭉쭉쭉쭉쭉 이제 끝까지 다 올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근현재까지 올려볼 테니까 문학사 공부를 또 하고 싶은 학생은 보시면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합시다.